인디 개발자의 카피캣 논란, 다각도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마지막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무대 위로 저희 강연자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이두구 청강대 교수님 사회 봐주시겠고요. 그리고 주승호 액션핏 대표님, 송한상 인디커넥트님, 그리고 이병찬 변호사님 모시고 토크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세션이니만큼 더욱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이 마지막이라서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미를 잘 장식해야 될 텐데요. 네, 저는 사회자라서 패널분들이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회 진행을 맡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이두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에 인디 개발자의 카피캣 논란 다각도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한번 세션을 마련해 보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먼저 이 핫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밝혀줄 세 분을 모실까 하는데요. 한 분씩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주승호 대표님부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액션핏 대표 주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쿠타르크 에디터님. 예, 저는 이제 인디 게임 관련 컨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인디 게임 블로거 쿠타르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병찬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범법인 온세미로에서 일하고 있는 이병찬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짤막한 소개였지만은 다 세 분이 굉장히 다른 직업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바로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각자 각 패널 분들의 좀 이제 맞춰가지고 제가 질문거리를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운데에 계신 이제 쿠타르크 에디터님한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굉장히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이 인디 게임을 정말 많이 플레이하시고 그 인디 게임에 대한 리뷰들을 블로그에도 이제 꼬박꼬박 올리시는 인디 게임에 관련돼서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인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오늘 이제 주제인 이제 카피캣에 대해서 막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딱 플레이를 키고 플레이할 때마다 경험상. 이 게임은 베꼈어. 아니면은 이 게임은 독창적이야. 이 게임은 베낀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짤막하게 굉장히 많은 플레이를 하시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카피캣 논란이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매번 인디 게임을 플레이하고 정보들을 모으면서 몇 개를 플레이하는지는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1년에 제가 직접 플레이하고 리뷰를 작성하는 게임 수가 대략 한 40-5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인디 게임 제가 받아들이는 정보만 한 수백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일단 카피캣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볼 수 있는 게임의 숫자 자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카피캣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인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이전에 좀 소위 갓 인디 게임이라 불리는 게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유사성이나 모방이라고 보일 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드물게는 아예 작정하고 약간 오마주 요소나 패러디를 넣은 게임들도 많고요. 이제 보통 그런 게임들을 우리가 카피캣 게임이라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카피캣이라는 걸 볼 때 좀 다양한 요소들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으로 비하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옷이라던가 옷의 색깔이라던가 옷의 종류가 다 똑같은 그런 게임들을 이제 보통 저를 포함한 게이머들이 카피캣이나 표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게임들이 보통 1년에 제 눈에 보이는 건 한 2-3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들어서는 특히 좀 수많은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좀 많은 게임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면 사실 비율 자체가 많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런 게임들은 아무래도 좀 속된 말로 어그로가 좀 끌리기 쉬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좀 화제가 더 많이 되고 더 이제 좀 반응이 더 뜨거워지게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커뮤니티에서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들이 있는데 본인의 시각에서는 사실상 다 뜯어놓고 보면은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다 카피캣으로 모는 거는 조금 심한다는 어떤 의견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논란이 들 만큼 그렇게 이제 그 정말 대놓고 베낀 게임들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죠?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좀 논란이 될 만한 게임들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만큼 이제 유사성이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더 그만큼 논란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승호 대표님한테 제가 좀 그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피캣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단어잖아요. 제가 이번 세션의 제목을 표절로 할지 카피캣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왕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일부러 안 좋은 단어인 카피캣으로 잡았었는데요. 사실 비하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들이 개발자들한테 하는 이제 비하적인 단어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게임 개발자들이 이러한 논란에서 유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따라다니는 이런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이제 동향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사실 좀 마련한 세션이기도 한데요. 마침 대표님께서는 그 인디 게임과 카피캣이라는 주제로 그 브런치 그 블로그에도 꽤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연재를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직접 발표까지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강연은 못 보고 그 블로그 글만 봤는데 좀 많은 부분을 이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입장에서 이런 카피캣의 논란이 계속 따라다니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태생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뭐 좀 부득이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디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할 텐데요. 그 이제 대중이 원하는 어떤 인디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 그리고 어떤 관념 그리고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좀 많이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인디 게임의 어떤 참신함, 독창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요받게 돼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 만드시는 분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어떤 뭐 독창성 이 세상에 전혀 없던 게임 이런 걸 과연 만들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좀 보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인디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게임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자기가 좋아했던 게임 그리고 자기가 뭐 존경했던 동경했던 어떤 개발자 그런 분들의 게임을 거기서 느꼈던 재미를 나도 한번 만들고 재미를 좀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 기존의 그런 작품들을 참고하고 이제 게임에 녹여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내 것이 다 나오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유독 이런 인디 게임 씬에서 좀 그런 모방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뭐랄까 냉소적이고 그런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유명한 그 스타듀 밸리 같은 경우도 하베스트 문의 카피캣이다 뭐 이런 뭐 말도 되게 많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대부분의 그런 게임들이 그런 논란에서는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뭐 지금 현실인 거죠. 사실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 게임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어떤 근본적인 동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즐겨했던 게임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내재 자기가 분명히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고 게임을 제작을 하는데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떤 약간의 유사성이 물론 이제 심한 유사성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이 당연하겠지만 약간의 유사성을 부풀려 가지고 이제 다 카피캣으로 매도하는 그런 이제 종종 의견들을 볼 때마다 그러면 정말 게임을 어떻게 개발하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도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셔서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이제 다시 이어서 그 이병찬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디 게임 행사에서 이런 법조인을 모시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인가 처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제로 이런 이제 표절에 관련된 이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 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직접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게임의 저작권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허드슨의 범버맨과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바둑판 모양의 플레이 필드에서 캐릭터가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면 범버맨 같은 경우에는 폭탄을 놔두면 그 화염이 수직으로 터지면서 캐릭터가 맞으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보다 먼저 죽으면 자기가 게임에서 지는 이런 방식의 이런 방식의 게임이고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상당히 유사한 게임이기는 한데 폭탄 대신 물풍선을 터뜨린다는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버맨의 저작권사인 허드슨에서 이제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아니 지금 각각의 바둑판 모양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들이 바둑판 형태에 따라서 한 칸씩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폭탄이 터지면 화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 거기에 맞으면 죽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게임의 규칙 같은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킹닷컴의 팜히어로 사가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 사이의 저작권 분쟁입니다. 두 게임 모두 매치 3 게임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친근하실 겁니다. 뭐 동일한 모양의 이제 뭐 이렇게 그 아이콘이 3개가 모이면 이게 터지고 뭐 특수 효과가 나타나고 여러 개가 모이면 뭐 새로 아주 특수한 아이콘이 나타나기도 하고 방해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퍼즐 게임인데요. 그 전에도 그 매치 3 방식의 게임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특별히 팜히어로 사가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냐? 그 전에도 유사한 게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포레스트 매니아랑 팜히어로 사가가 과연 실질적으로 유사하냐? 비슷해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근데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비슷한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같은 그 매치 3 방식의 게임들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깨기가 어려워지고 방해자가 등장하고 뭐 특별한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뭐 이런 방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에 따라서 각각의 레벨이 달라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허들의 어떤 정도나 아니면은 그 강도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조합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이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팜 히어로서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주로 쓰이는 어떤 물건들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물방울 아니면은 뭐 야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면 포레스트 매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주로 이제 동물들이 나왔었는데 그 표현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아이콘들도 다 다르고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런 선정과 배열들이 유사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유사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서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이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표절로 인정이 됐다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근데 그렇게 표절이 인정돼서 그 기업이 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었나요? 대법원에서는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직접 내리지는 않고요. 이제 항소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었는데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판단이 잘못됐다. 일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니까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는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종국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요. 예. 아직 결론은 안 난 건가요? 그러면요? 배상을 해주라는 결론은 났지만 얼마를 해주라는 결론은 고등법원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기사로만 접하다가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색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물을 마시지만은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가 힘들게 만약에 그 정말 여러 번의 어떤 수련을 거쳐서 세상에 없는 독창적인 메카닉이나 디자인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바로 이게 인기를 끌면은 막 여기저기서 베껴가지고 뭐 BM 모델을 붙여가지고 막 흥행하면은 원저작자 입장에 굉장히 허탈하고 화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도 기존에 이제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서 내가 만든 이런 이제 독창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보호받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조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저작권법에서 보면 이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어문 방식으로 표현되든 음악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이미지로 표현되든 영상으로 표현되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거를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게임의 규칙이나 전개 방식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표현된 캐릭터나 아이템, 배경화면, 이펙트, 음악 등은 저작권의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작권 침해와 관련돼서 몇 가지 판례를 찾아보시고 자신이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서 지나치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작권이 보호해야 되는 건 저작권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많은 창작물들이 나와서 이거를 인류가 향유하게 되는 것에도 저작권법에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범버맨이나 아니면은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 사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설원을 배경으로 해서 게임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설원을 배경으로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그 뒤에 배경화면에 예를 들면 이글루를 넣거나 아니면 눈사람을 넣거나 아니면 에스키모를 넣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배경에다가 설원의 특징을 표시하면서 이글루나 아니면 에스키모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막 눈사람 같은 것들을 넣어놨는데 다른 게임에서 설원을 배경으로 게임 배경으로 넣으면서 동일한 어떤 그런 특징적 요소를 넣었다. 그럼 과연 이거를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상상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관념화되어 있다면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설원을 배경으로 한 게임을 만들 때 이글루를 넣지 못하게 한다거나 에스키모를 그리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부당하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엄청나게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는 되는데 결국에는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게 독창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을 구분짓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인간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소리로도 들리긴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거를 쓰면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현은 보호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해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일단 결론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냐 없냐를 내려두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을 선언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딱 뭐 어떻게 칼로 무 썰어듯이 이렇게 탁탁 나눠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좋겠지만은 사실 게이머의 감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 주제에서 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이번에는 이제 게이머의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누구보다도 많이 게임을 해보신 쿠타르크님이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인디 게임의 그런 이제 표절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이것저것 플레이하다 보면은 확실히 이 게임은 좀 옛날에 나왔던 이런 게임 느낌의 게임이구나라는 게 굉장히 사실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제가 주로 하는 인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쪽의 게임이 많냐면 이제 슈퍼 마리오의 영향을 받은 플랫포머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액션 어드벤처 게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던 게임 중에 헤드 인 타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3D 액션 플랫포머 게임인데 그 게임의 개발자가 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미지를 한 장, 자기가 그린 이미지를 한 장 올렸어요.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은 어린 시절 자신이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면서 그 옆에 이제 용 한 마리가 그 게임하는 걸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용이 옛날에 나온 한 90년대 말에 나온 그 플랫포머 게임 스파이로 더 드래곤의 주인공 그 용 캐릭터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게임 속의 캐릭터와 같이 이제 게임을 즐기는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나온 게 어른이 된 그 개발자가 어른이 된 상태에서 게임을 즐기는데 그 옆에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개발한 헤드 인 타임의 주인공 캐릭터 그 모자 소녀가 이제 옆에 이렇게 있는 그런 광경을 담은 그 두 컷의 그림을 자기 트위터 계정에 올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내가 옛날에 스파이로 더 드래곤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은 재밌다. 그래서 내가 게임 개발자가 됐고 게임 개발자가 돼서 나도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의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게임이 그래서 이제 스파이로 더 드래곤이라는 게임의 영향을 받아서 완성된 게임이 헤드 인 타임인데 실제로 보면은 3D 플랫포머라는 그런 틀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 게임을 플레이했던 많은 게이머들이 스파이로 더 드래곤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좀 된 거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단순히 이 사례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에 대한 기억을 안고 자기가 성장한 뒤에 개발자가 되고 게임 개발에 대한 경험을 쌓고 나서 자기가 재밌게 즐겼던 게임을 유사하게 만드는 게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인디 게임이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 약간 픽셀 그래픽의 게임들이라던가 옛날 그 페미컴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콘솔 게임들의 그래픽을 반영한 게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음악도 약간 칩튠 음악을 쓰는 게임들도 많고, 그래서 인디 게임들 보면은 좀 레트로 느낌 나는 게임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옛날에 자기 게임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비록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좀 자기가 이제 게임을 했는데 그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거나 좀 영감을 받은 게임이 있으면은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드는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거는 전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그 안에서 또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기도 할 테니까요. 다만 이제 그렇게 게임을 만든다 치더라도 뭔가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담은 차별화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내가 슈퍼마리오와 같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배광공 캐릭터가 나와서 약간 땅딸보 그런 몬스터들을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임을 그대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건 누가 봐도 이제 이건 슈퍼 마리오랑 너무 똑같은데 좀 이제 속된 말로 좀 양심이 있는 거냐 이런 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는 게 좀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표준을 바라보는 이제 표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개인마다 어떤 자기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것들이 다 다르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뭐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표절의 선을 넘는 순간에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고 그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제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거나 원치 않은 논란에 휩싸여서 개발 자체에 좀 영향을 많이 좀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주승호 대표님께서 한번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언을 뭐 이렇게 아직 뭐 제가 좀 이렇게 드려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면 그 논란이 되는 그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제 뭐 대응을 좀 늦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피해를 좀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빠르게 차라리 원작자 분들하고 빨리 의견을 뭐 아니면은 자신들이 뭐 이 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빨리 밝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사후 처리인 거고 저는 최대한 이런 좀 모방이라든지 카피캣이 당위성을 좀 얻으려면 충분히 이 개발을 하시는 동안에 사전에 자기가 영향을 받았던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런 개발자분들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좀 노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지만 저는 어떤 개발자 그런 선배들에 대한 어떤 오마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용이 아니라 인용의 좀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터진 이유,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자기가 만든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거를 자기한테 영감을 준 개발자들은 충분한 존경을 표시해주면은 다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제가 해석했는데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 인디 개발 뭐 해외 쪽에 이제 인디 개발자분들이 국내 인디 개발사들이 이제 좀 모방을 하거나 했을 때 뭐 조언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종종 있었고, 대부분의 인디 개발을 하시는 또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전문가분들의 이제 각각의 의견을 제가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개발자 카피캣 논란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는 곳이 그 크라우드 펀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인디 개발자분들이 이제 해피하기에는 너무나 메리트가 많죠. 자기가 어떤 게임을 계속 지속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사전에 어떤 초기 컨셉을 일반 대중들한테 설명하고 사용자들의 어떤 이제 게이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게임을 정말 진지하게 내가 몇 년 동안 이제 지속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BRC에 나온 많은 게임들이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제 발판으로 해가지고 많은 성공적인 이제 사례를 거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이제 시장도 커지다 보니까 좀 미숙하게 대응을 바로바로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 좀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션을 들으실 개발자분들한테 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때 좀 참고했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씩 좀 의견을 주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승호 대표님부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펀딩을 하게 되면 개발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미숙한 상태에서도 이제 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실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카피캣 논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표절 이슈도 생기고 하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그 공개를 해야 된다면 주변에 이제 리소스를 무상으로 좀 지원받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유니티에서 뭐 에셋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절대 다른 뭐 그런 리소스를 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룰 수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는 차라리 미루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네, 에디터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그러니까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게임의 기본적인 뼈대를 우선 잡고 그것을 공개하면서 먼저 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좀 피드백을 받고 펀딩을 받고 모금을 돈을 좀 모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은 게이머들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땐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공개된 게임들이 사실 바뀌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 거기서 공개된 것에서 크게 사실 바뀌기가 어렵죠.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틀을 잡았으니까 그 틀을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다 보면 이게 좀 더 이게 손이 많이 가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방향성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봤고 그리고 게이머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공개된 정보가 있었는데 그 게임이 바뀌어 버리면은 이제 게이머 입장에서도 좀 이제 약간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공개된 게 이런 형태였는데 개발자들 마음대로 좀 약간 뭔가 아닌 것 같다. 이제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걸 공개를 해가지고 펀딩을 받고 기대를 모으고 돈을 받았는데 거기서 의견을 바꿔버리면은 기존에 공개했던 게임에 대해 그런 정보를 기대했던 게이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반응도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반응이 나왔던 사례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는 개발자분들이 좀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걸 공개 전에 최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좀 최대한 단단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제 그런 카피캣이나 표절에 대한 논란을 좀 스스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변호사님 의견. 예,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기존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라면 최소한 유저들이 관대하게 봐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니까. 근데 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유저들은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의 게임이기 때문에 좀 더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개발 중인 게임이냐 아니면 완성된 게임이냐 이것을 저작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돼서는 완성되지 않은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판단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식으로 출시가 된 버전까지 표절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 유저들의 어떤 평가의 측면에서도 되게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 분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게임이라는 게 요즘 플랫폼에 따라서 좀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PC나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성을 주로 위주로 하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이나 뭐 캐주얼 뭐 이런 쪽으로 약간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좀 나름의 어떤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마다 다른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좀 커뮤니티의 의견이나 성향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별로 혹시라도 이제 고려할 점들이 있을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 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승호 대표님부터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뭐 모바일이나 뭐 PC나 뭐 어디가 뭐 관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문제 같고 제가 볼 때는 모바일 쪽보다 PC 쪽에서 그런 게임의 어떤 팬덤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그런 표절 논란에 좀 이슈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 주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런 걸 방증하는 게 모바일 게임에는 사실 시리즈물이 거의 없어요. 뭐 제가 아는 거는 뭐 마녀의 샘 뭐 키 쪽에 그런 정도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팬덤이 생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PC 쪽이 좀 그런 논란이 커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좀 태생적인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팬덤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의 어떤 IP가 뭐 훼손이 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돌 팬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을 약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디터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크게 개략적으로 모바일 그리고 PC, 콘솔 요렇게 좀 세 가지로 분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콘솔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그러니까 콘솔을 통해 출시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어떤 리뷰나 검수를 좀 한 단계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시되는 게임의 종류도 약간 좀 그 플랫폼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한정돼 있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좀 한 차례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표절이나 카피캣 논란이 확실히 좀 관리가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기 주승호 대표님께서도 한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즐기거나 아니면 뭔가 좀 그런 약간 어느 정도 과금의 그런 요소를 요구하는 그런 게임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벼운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만큼 모바일 게임을 대하는 게이머들의 기대치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제 남은 게 PC인데 우선 PC 같은 경우는 콘솔이나 모바일에 비해서 자신의 게임을 만들고 공개하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프리웨어나 아니면 무료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푸는 게임 같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 게임이 스팀을 통해서 좀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스팀을 통해 이제 자신의 게임을 더 쉽게 공개를 하고 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비해 이제 게이머 입장에서는 PC 게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좀 있고 게임에 대한 완성도를 좀 바라게 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PC 게임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PC 게임이 뭔가 좀 약간 좀 작품성이 있어 보인다 아니면 뭔가 좀 강점이 있어 보인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만큼 PC 게임이 좀 화제성이 그러니까 화제가 되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화제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PC 게임에서 만약에 뭔가 좀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 아니면 뭔가 좀 문제 삼을 만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모바일이나 콘솔에 비해서 좀 게이머들의 좀 시선을 더 모으기가 좀 쉬운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피캣 관련 논란이 나오면 그만큼 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콘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문턱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플랫폼 자체에서 많은 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논란이 최소화되는 반면에 PC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좀 강력한 커뮤니티에 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지금은 꼭 그런 트렌드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원래 이제 PC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서사가 웅장하고 플레이 타임도 길고 그리고 뭐 조작도 복잡한 게임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모바일 게임은 캐주얼한 게임이 주를 이룬다는 인식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PC 게임에 비해서 라이프 사이클도 훨씬 짧을 뿐만 아니라 작은 화면 그리고 조작상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 속에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 게임이 서로 비슷비슷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카피캣 논란이 PC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 그러니까 유저들 사이에 한마디로 이렇게 작은 화면과 조작상의 어떤 제약 속에서 게임을 차별성 있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피캣에 대해서는 좀 더 PC 게임에 비해서 관대하게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암묵적인 양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PC 게임을 훨씬 더 카피캣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그 플랫폼에 주는 몰입감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말씀들 잘 들었고요. 오늘 아마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히 뭐 많은 내용들을 다뤘고 사실 이 논란이라는 것을 제가 주제로 삼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이제 중요한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러한 논란들이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 창작 문화가 사실 위축돼 가지고 개발자분들이 정말 나 이럴 거면은 그냥 물론 이제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논란들 때문에 너무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참 우려가 되고요. 사실 몇몇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이제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어떤 논란 중에는 굉장히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뭐 카피캣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기가 대응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다는 어떤 그런 이제 불평도 들었고 유독 해외보다는 국내가 좀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또 그 항상 등장한 레파토리가 뭐 9,900원 아니면 15,000원짜리 인디 게임을 계속 이제 4만 원, 5만 원짜리 대기업하고 동등한 비율로 비교를 하면서 아 대기업 게임은 이 가격에 이 정도인데 너네는 왜 그런 어떤 그 비용이라 그 분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하고 퀄리티가 왜 등가로 이제 비율로 그만큼 제공하지 못하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글들도 꽤나 많은 단골 레파토리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을 빠지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개발자분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좀 커뮤니티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그런 뭐 논란들 때문에 뭐 피봇을 해서 이제 뭐 PC를 하시다가 이제 논란이 적은 모바일로 가시겠다 뭐 이제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절대 저는 그걸 좀 말리고 싶고요. 예. 사실 PC와 모바일의 어떤 그런 어떤 개발을 하는 문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고 뭐 UX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그 대표님들이 이제 피봇을 했다가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만드시는 거를 더 완벽하게 만드시거나 지금 거를 계속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커뮤니티에서도 뭐 유저들의 어떤 이런저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런 의견들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으신 거 개발하고 싶으신 거 그걸 조금 더 만들어 가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사실 저도 이제 게임을 퍼블리싱해서 서비스하면서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사례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뭐 게임 서비스다가 이제 서버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이제 뭐 서버를 롤백해서 아이템을 복구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유저들 일일이 다 해가지고 다 상담하고 다 복구를 해주고 그런데 끝까지 막 커뮤니티에서 난리를 치고 이런 유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유저가 하는 말이 저는 이 게임 안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약간 좀 어떤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뭐 비약적이긴 하지만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 또 많은 대표님들한테 차라리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는 그 목적이시라면 특정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지 마시라는 조언을 차라리 드리고 있어요. 예. 네, 아주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에디터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그러니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이제 인디 게임 관련 컨텐츠를 다룰 때 이 얘기도 하다 보면 이게 라떼는이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해서 인디 게임 컨텐츠를 다룬 게 2014년, 2015년 이때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팀이란 플랫폼을 알고 인디 게임의 매력을 빠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인디 게임을 컨텐츠로 한 그런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텐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스팀이나 아니면 PC 뭐 다른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되는 인디 게임 그러니까 국산 인디 게임의 숫자 자체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스팀에 출시된 PC용 국산 인디 게임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인디 게임의 숫자 자체가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하면은 그냥 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물론 이제 인디 게임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죠. 물론 게임이라는 매체의 역사가 짧고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매체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인디 게임의 역사는 한 이제 막 10년 남짓, 그러니까 이제 인디 게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와 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시기는 10년도 채 안 됐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국산 인디 게임으로 한정해서 말하면은 그것보다도 사실 더 짧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게임의 숫자 자체가 적고, 게임의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다른 이제 개발자들이나 게이머들이 보고 아 이제 인디 게임이란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 요렇게 좀 생각할 만한 그런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 자체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아 좀 약간 인디 게임은 이런 느낌으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좀 게이머들이 이런 게임에 좀 지지를 보내거나 호응을 하고 그런 걸 이제 보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고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좀 많이, 제가 봤을 땐 많이 짧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래도 좀 시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좀 게임 개발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이제 자신이 게임을 만들고 그 게이머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다, 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보가 좀 많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제 입장에서 봐도 국내 이제 게이머들이 그런 카피캣이나 표절 논란이 나오면 유독 더 민감하고 더 이제 좀 반응이 약간 좀 과열되는 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국산 인디 게임에서 좋은 게임이 나왔을 때 그만큼 호응도 더 뜨겁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더 게임을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이제 이런 게임이 있다, 이런 게임이 재밌다,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게임을 더 구매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열렬히 이제 그 인디 게임에 더 호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디 게임이 인기를 더 끄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큰 만큼 호응에 대한 목소리도 크니까 그거에도 좀 감안을 하시고 개발을 하고 게임을 공개하시면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런 오랜 기간을 거쳐서 어떤 뭐 커뮤니티의 논란을 극복하고 이제 진정한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판매까지 간 분들이 정말로 이 국내 과열된 커뮤니티의 그런 반대급부적으로 많은 성원을 얻어가지고 큰 매출을 내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의 좀 관심도 끌고 창작적인 부분도 활성화되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또 호응을 얻은 게임들의 사례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좀 몇 개 나왔잖아요. 이 그런 게임 이제 BIC에 출품된 게임들 중에 이제 그런 게임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힘을 받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40년 가까이 게임을 해온 게이머로서 그냥 예를 들면 인디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일반 유저인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저 하나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기업에서 만든 게임과 비교하면서 인디 게임을 예를 들면 그래픽이 좋지 않다, 아니면 뭐 음악이 웅장하지 않다, 플레이 타임이 짧다, 이런 거를 욕하는 유저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심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카피캣 논란과 관련돼서는 유저들이 인디 게임 개발자들한테 아주 엄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인디 게임에 기대하는 건 대기업 게임에 기대하는 트리플 A 게임에 기대하는 것과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는 어떤 더 창조적으로, 더 실험적으로 대기업이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 게임을 조금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비슷해 보이는 게임이라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유저들의 평가가 너무나 까다롭고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명의 욕하는 유저 뒤에 100명의 응원하는 유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잃지 마시고 좋은 게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도 약간 비슷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숨어 있는 100명의 유저분들이 좋은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인디 개발자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건 만큼 또 이제 대중들이 기대들이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우리들이 좀 개발자분들이 좀 거기에 신중하게 게임을 공개할 때는 좀 신중하고 잘 다듬어서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질문 그 준비한 질문에 대한 이제 각 패널 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인디 게임 개발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카피캣 논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도 오늘 패널 세션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좀 많이 다른 시각에서 정리할 수 있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션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의 인디 게임에는 결국 그 커뮤니티와의 공감대는 어쩔 수 없이 항상 그 붙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지지를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자기 게임을 공개하기 전에 보다 신중하게 좀 한 번씩 더 점검하고 세상에 내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물론 이제 유저분들도 그러한 이제 개발자분들의 문화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좀 더 그 개발자들이 힘이 날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응원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내가 이제 그런 게임을 공개할 때 특히 타 게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임의 어떤 이제 그 굉장히 코어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감정선을 건들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잘 배려해가지고 공유해주고 그 자기가 영감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카피캣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본 세션이 개발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